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달래는 돌아가신 아버지 빈자리를 채우며 나룻배를 저었다. 나룻배는 잔잔한 강물 위를 천천히 가르며 나아갔다. 그녀는 하루하루 배를 저으며 사람들을 나르는 일이 익숙해졌다. 저 멀리 강 건너에서 손을 흔드는 화수가 눈에 띄었다. 달래야, 여기야? 오늘은 좀 늦었어. 달래는 멈추던 노를 다시 잡고 강 건너 화수를 바라보았다. 화수는 늘 이런 식으로 늦게 도착하면서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매번 자신이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달래는 그가 매번 늦는 모습을 보고 비식 웃었다. 화수 형, 어제도 늦었잖아요. 아니, 농사 짓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재밌다니, 달래야. 넌 농사 안 지어봐서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야. 매일같이 논과 밭을 돌보는 건. 생각해보니 그렇게 큰 재미는 아니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니까. 달래는 웃음을 터뜨리며 노를 저었다. 그는 농사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참 귀엽다고 생각했다. 화수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유쾌한 모습을 보였고, 그런 모습은 달래에게 힘이 되었다. 형이 농사 이야기만 꺼내면 참 진지해지네요. 마치 큰 비밀이라도 있는 것처럼. 비밀이라기보다는 자부심이지. 논밭에 가면 흙냄새가 확 풍기고 흙이 속삭이는 것 같거든. 넌 참 부지런하구나, 화수야, 라고. 흙이 말을 해요? 그건 무서운데요. 형, 혼자서 이상한 소리 많이 들리는 거 아니에요? 화수는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들 둘은 같이 웃음을 터뜨리며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둘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 가을비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했다. 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점점 거세지자 달래는 노를 저으면서 화수를 바라봤다. 그의 머리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자마자 화수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이 비는 곧 그칠까요? 아니면 형 집까지 가는 길에 물고기들이 도와줄까요? 물고기들이? 아마 내일 아침이면 물고기들이 강둑에 누워서 우리가 도와줄게. 하지만 먼저 우리를 구워줘 할지도 몰라. 달래는 웃음을 터뜨리며 다시 노를 저었다. 형, 오늘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황참봉대까지 못 가겠어요. 우리 집으로 가요. 제가 형한테 맛있는 저녁 해줄게요. 물고기 없어도 맛있을 거예요. 그럼 기대해볼까? 물고기 대신 특별한 보리밥이라도 나오는 거야? 달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를 저었다. 그들은 곧 달래의 집에 도착했고 그녀는 감자를 넣은 보리밥을 내놓았다.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따뜻한 저녁 식사와 함께 이어졌다. 저녁을 다 먹고 나서 화수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평소 활기차던 그가 갑자기 침묵을 지키자 달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눈치챘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심각했다. 달래야, 내 음식도 참 맛있지만 사실 난 내가 해주는 밥이 아니라 너랑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이 제일 좋아. 달래는 그의 말을 듣고 순간 놀랐지만 기쁨을 억누르며 말했다. 형, 그런 말 갑자기 하면 당황스러운데요. 설마 이 보리밥이 맛있어 민망해 그러는 거죠? 하하, 아니야. 보리밥 때문이라기보다는 너 없으면 내가 왜 매일 이 강을 건너는지 모르겠어. 너랑 있을 때가 제일 즐거워. 달래는 그의 진지한 표정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가 장난처럼 말했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이 보리밥이 정말 뭐가 들어있기라도 하나 봐요. 보리밥이든 고깃국이든 중요한 건 너랑 함께 있는 시간이야. 그들의 대화 속에서 감정의 교류는 점점 깊어졌고 달래는 점점 그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다. 며칠 후 화수는
다시 달래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달래는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궁금해졌다. 달래야, 이거 받아줘. 뭔데요? 그의 손에는 가락지가 들려 있었다. 이 가락지는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약속이야. 달래는 순간 놀라서 그를 쳐다봤다. 약속이요? 형, 왜 갑자기요? 혹시 이거 보리밥에 대한 감사 표시인가요? 화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 가락지는 너가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야. 너와 나,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영원했으면 싶어서. 달래는 그의 진심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가락지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에 꼭 맞는 가락지가 그들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 같았다. 고마워요. 형, 꼭 잘 간직할게요. 대신 보리밥은 자주 해드릴 테니까 기대하세요. 너 보리밥 때문에 나 살이 찌는 거 아니야? 방귀도 자주 나오는 것 같고? 둘은 함께 웃으며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까이서 느꼈다. 가락지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다. 어느 날 달래는 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 나룻배를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도 평소처럼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나룻배는 천천히 강가로 나아갔고 사람들이 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나루터로 성큼성큼 걸어오는 왈패 3명이 눈에 들어왔다. 그중 한 명은 사또의 생질로 마을에서 유명한 불안당이었다. 그는 늘 거만한 태도를 보이며 사람들을 무시하곤 했지만 이번엔 달래를 직접적으로 괴롭히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사또의 생질은 배에 올라타자마자 달래에게 다가갔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주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천히 손을 뻗어 달래의 빵니를 움켜잡았다. 뭐 하는 거야? 손 치워요. 달래는 당황했지만 두려움 없이 그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사또의 생질은 비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인연이 감히 내가 누군지 몰라? 달래는 망설임 없이 그에게 다가가 뺨을 세게 때렸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멈추고 바라보았다. 그 강렬한 소리는 나루터 전체에 울려 퍼졌고 사또 생질은 당황한 표정으로 달래를 노려보았다. 그쪽이 누군지 상관없어.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시오. 사또의 생질은 얼굴을 문지르며 분노에 찼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이 가득 차 있었고 왈패들은 달래를 붙잡으려 다가왔다. 하지만 달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왈패들은 달래의 두 팔을 잡고 배에서 끌어내려 사또 생질을 따라 숲으로 들어갔다. 모두가 그냥 지켜만 보고 있던 순간 박물장수 사내가 참지 못하고 따라 나서는데 이 천하의 몹쓸 놈들아! 여인 하나 두고 무슨 짓이냐? 박물장수는 왈패들에게 맞서 싸웠지만 그도 이내 쓰러지고 말았다. 비명소리가 숲속으로 사라졌다. 얼마 후 왈패들은 싱글거리며 배로 돌아왔다. 그들 뒤로 비틀거리며 따라오는 달래의 모습은 처참했다. 박물장수 역시 만신창이가 되어 겨우 배로 다가왔다. 달래는 아무 말 없이 밧줄을 풀고 배를 출발시키는데 이를 본 박물장수가 외치는데 이봐, 멈춰! 나 아직 타지 않았네. 배 떠날 시간 지났소. 미안하고 고맙소. 매몰차게 출발하자 박물장수는 망연자실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간밤의 버부은 비로 저는 으르렁거리며 세차게 흘러내렸다. 보통 땐 강 한복판에 칼바위가 드러나 보이지만 오늘은 물살 속에 잠겨버렸다. 강 위로 오른 나룻배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물살을 타고 쏜살같이 내려가 칼바위를 받고 산산조각이 났다. 그 배에서 살아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시간이 흐르고 비는 그쳤고 나루터에서 마주한 두 사람. 형, 오늘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화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달래의 이야기를 들었다. 달래야,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건 내 마음에서 나온 거야. 그 누가 뭐라 하든 나는 내 편이야. 달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형. 다음엔 물고기 잡으러 갈래요? 화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가의 석양이 지는 풍경 속에서 화수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